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의 기본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결정 구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차원 고체를 단순화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만 점이 원자들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싱글 크리스탈 구조의 고체를 우리가 2차원이라고 쉽게 가정을 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의해 볼 용어는 바로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한글말로는 단위셀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유니셀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유니셀을 반복하였을 때 전체 원자 결정 구조가 표현될 수 있으면 그 단위체를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의 유니셀의 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A와 같은 유니셀을 정의를 하였을 때 이것이 유니셀이 되려면은 이 A라는 유니셀을 반복하여서, 즉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였을 때 전체의 원자 결정 구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 A를 유니셀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베이시스 벡터인데요. 한글말로는 기저 벡터라고 부르는데 유니셀을 표현할 때 필요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2개의 벡터가 필요하겠고요. 실제 반도체 물질은 대부분 3차원이기 때문에 3개의 베이시스 벡터로 유니셀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니셀을 보시면은 A2, B2라는 2개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A라는 유니셀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A2, B2를 유니셀 A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effective number of atoms, 한국말로는 유효 원자수라고 불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유효 원자수의 개념은요, 실제로 유니셀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C라는 유니셀을 통해서 유효 원자수를 계산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현재 C라는 유니셀이 존재하고 각 모서리에 원자 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니셀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색칠된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겠고요. 이 색칠된 4조각을 우리가 합치면 하나의 원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 유니셀 C의 유효 원자 수는 1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니셀 A의 유효 원자 수는 얼마일까요? 모서리에 있는 것들 다 합치면 하나가 되고 또 가운데에 하나가 있으니까 A 유니셀의 유효 원자 수는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유니셀 안에 유효하게 들어있는 원자수의 개수를 유효 원자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미티브 유니셀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티브 유니셀은 유니셀 중에서 effective number of atoms 수가 1인 유니셀을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니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각각의 유니셀의 유효 원자수는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C와 D 같은 경우에는 유효 원자수가 1이겠고요. 그리고 A와 B 같은 유니셀은 유효 원자수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개의 유니셀 중에서 유효 원자수가 1인 C와 D를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니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프리미티브 유니셀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특별히 또 프리미티브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요, 어떠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고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수많은 유니셀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니셀들 중에서 유효 원자수가 하나인 것만 선택을 한 것이 바로 프리미티브 유니셀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프리미티브 유니셀조차도 어떠한 고체 결정 내에서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 구조 내에서 딱 하나의 대표적인 유니셀을 정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위그너자이트 셀이 되겠습니다. 위그너자이트 셀은 어떤 고체 결정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프리미티브 셀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위그너자이트 셀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하나의 원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원자와 가장 인접한 원자들 사이에 이러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 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요. 이 수직 이등분 선들이 교차하는 교차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차점들을 서로 다시 연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유닛셀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 유닛셀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다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된 프리미티브 셀을 우리가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프리미티브 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티브 셀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은 전체 원자 결정 구조를 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그너자이트 셀은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반도체 물질은 대부분 3차원인데 3차원 구조에서 우리가 위그너자이트 셀을 구해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3차원 유닛셀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의 위그너자이트 셀이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내기도 어렵고 또한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그너자이트 셀은 어떤 고체 결정 구조에서 유일한 형태의 프리미티브 셀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3차원 구조의 반도체 물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유닛셀이 필요한데 위그너자이트 셀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닛셀들을 실제로는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닛셀들 중에 3가지 예가 지금 다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10가지가 넘는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재료공학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3개만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플 큐빅이라고 불리는 유닛셀이 되겠습니다. 단순 입방이라고도 부르고요.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 구조에서 각각의 모서리에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유닛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센터드 큐빅, 한글말로는 채심 입방 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앞에서의 심플 큐빅 구조에서 가운데 지점에 원자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의 유닛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우리가 면심 입방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심플 큐빅 구조에서 각각의 면에 원자들이 하나씩 배치가 된 형태가 바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유닛셀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닛셀들을 여러 개 정의를 해서 고체 내에서의 원자 결정 구조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덴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아토믹 덴시티라고도 부르는 개념인데요. 볼륨 덴시티의 정의는 전체 유닛셀의 부피 분의 유닛셀 안에 존재하는 유효 원자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플 큐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륨 덴시티를 한번 구해보면요. 지금 이 유닛셀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 A를 우리가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부피는 A 세제곱이 되겠고요. 유효 원자수는요. 유효 원자수는 지금 각각의 모서리에 지금 원자들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잘려 나가면은 그쵸 이렇게 3차원 방향으로 잘려 나가면은 8분의 1 조각이 되겠죠. 그 8분의 1 조각이 8개가 더해지니까 유효 원자수는 1이 되겠습니다. 즉 심플 큐빅 구조에서의 볼륨 덴시티는 A 세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BCC 구조에서 볼륨 덴시티를 구해보면요. 부피는 A 세제곱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유효 원자수는 심플 큐빅에서 가운데 원자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CC 구조에서의 볼륨 덴시티는요. 지금 각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있고 각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따라서 8분의 1 조각인 것이 꼭지점에 8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각 면에 2분의 1 조각이 면이 6개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은 전체 유효 원자수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CC 구조에서의 볼륨 덴시티는 A 세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체 내에서의 원자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 용어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자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